제가 그 백색 세면을 건물 수리 보수용으로 해서 시멘트하고 섞어주고 시멘트 몰탈과 섞어준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포틀랜드 시멘트도 점토 하나 섞었다고 특허 나왔거든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다가 내가 얘기만 하면은 팬티 안에 구멍 뚫고 그게 그렇게 쉬운데 돈 내가 왜 내? 이런 생각을 나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뭐 특허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적재산권도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국제협약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을 공개를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죠. 특허든 지적재산권이든. 네. 어쨌든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섞어서 수리 보수용으로 하면 굉장히 공고하게 잘 된다. 색깔만 맞추면 되는. 백색 세면을 이렇게 시멘트 몰탈 또는 이렇게 시멘트하고 섞어서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접착제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했거든요. 접착제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미장 안 붙게 시멘을 좀 물에 적셔갖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달라붙어요. 접착제를 쓰는데 이거 백색 세면을 섞어보니까 그냥 발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매권 협동조합이든 시멘트 회사 하지 마세요. 꼭 백면십 동안 하나도 불편함 없어놓고 얘기만 하면 자기 뭐 내 걸 이렇게 못해서 안다리. 어쨌든 시멘트 몰탈에다 천연 어떤 돌들, 천연 자갈들을 이렇게 금색, 은색 다 염색을 해서 펄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서 본물이 반짝반짝거리는 은빛만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은빛 색깔로 유리창 브라시향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유리창 브라시향에다가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든다. 이렇게 무유리 도기에도 그걸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으면 유리석영 코팅제 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들고 햇빛에 이렇게 그만기를 했어요.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플라스틱 판 위에 타설을 하거나 기타 다른 금속 판도 괜찮지만 플라스틱 판 위에 오목코놈을 파서 잘 부착이 되게 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햇빛에 갈변되지 않게 하는 구조를 주며 금색에서 펄 반짝이를 넣고 다시 판을 얹어도 되고 안 얹어도 되고 이걸로 식탁을 만든다. 식탁이라는데 각종 가구를 만든다 그랬죠. 건물 이렇게 포인트 벽을 만들어 이렇게 얇게 타설해 되게 그렇죠. 두껍게 타설하지 않아도 되게 이쁘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타일도 나올 수가 별거 다 만드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일단 시멘트 이게도 이런 데다가 시멘트 이게 플라스틱 판이나 기타 다른 판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타설하거나 백색 세면을 섞으면 잘 달라붙어 안 떨어지고 근데 백색 세면 안 쓰면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걸 딱 섞으면은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백색 세면과 결합한 제가 본드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접착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이렇게 시멘트 건축용 이렇게 어떤 실리콘이 있어요. 욕실용 그레이죠. 그걸로 저는 이렇게 접착제로 쓰거나 방수제로 쓰는데 액상으로 만들어서 건물 크랙을 메꾸거나 하는 데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백색 세면하고 섞어 갖고도 이 백색 세면을 조금 이렇게 묽게 만들어 갖고 넣으면 건물 크랙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또 하시면 제 기술에 백색 세면을 석고보드나 이런 데다가 타설 석고보드에 넣어서 하거나 또 코팅을 주는 방수 구조 좀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에 핸디코트 제품에다 넣어가지고 백색 세면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석고에도 넣어가지고 석고 석상 만들 때도 조각할 때도 좋고 좀 더 견고하고 또 그런 데다 금색에서 다른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을 수 있다. 또는 이렇게 해서 백색 세면에다가 석재고를 분말이나 입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현무암도 될 수도 있고 현무암도 될 수 있고 재료가 틀려 메탈 소재를 부식 방지 처리하면 메탈 소재도 됩니다. 섞어줘도 되고 금속 계통, 플라스틱 계통도 되고 다양하게 일단 기본은 제가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그 어떤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섞어내가지고 천연 돌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한다. 이게 화려, 약간 뭐라 그럴까 고급스럽게 하면 이제 골드 색깔로 나오고 골드 색깔로만으로 만들어서 골드 골드 벽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은벽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메탈 색깔의 빛깔도 나오고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그래서 골드 벽 자체가 그냥 포인트 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되게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색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 벽돌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각종
뭐 돌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도 되고 금속으로 해도 되고 캐릭터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벽돌 소재 이렇게 아직 마르기 전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물이 되게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안에 들어가서 부착이 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백색 세면을 하면 시멘트 몰달에다 백색 세면을 하면 건물 자체가 잘 이렇게 견고합니다. 내진 구조가 되는데 또는 그 아스팔트나 아스콘 같은데 이렇게 시멘트 몰탈하고 백색 세면을 좀 섞어주거나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움푹 패이지 않게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백색 세면이 좀 약할 수도 있어서 백색 세면과 시멘트 몰탈 섞어서 색깔만 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백색 세면에다가 이렇게 그 백색 세면이나 시멘트 몰탈을 섞어서 석재 분말 그래서 그 그냥 자연석 또는 염색을 해서 금색에서 나타난 염색을 하고 펄 반짝 이런 것들을 입자 분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황토도 넣을 수 있어요. 현모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황토도 되고 그래가지고 벽에 시멘트 몰탈에다 넣어도 그런 것들을 제 기술입니다. 백색 세면하고 섞어줘도 제 기술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설을 한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이런 판 위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백색 세면 섞어서 하면 이거 타일처럼 돼야 크게도 되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위에다 다시 플라스틱을 얹어도 되고 대리석 느낌 재질도 약간 무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기 저 뭐죠 시멘트 몰탈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돼요.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금색은 그냥 다양한 어떤 백색 세면이 좀 약하죠. 좀 약한데 되긴 되더라. 그래서 백색 세면에다가 드라이비트 같은 제품들 아니면 석재 뿜칠하는 일 있죠. 석재 분말 뿜칠해가지고 벽에 달라붙게 한 일체 모든 미장 스톤이 됐든 뭐 스톤 종류들 이런 것들을 뿜칠을 안 해도 백색 세면으로 일반적으로 세보니까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뿜칠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백색 세면하고 섞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인트 같은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핸드코트에다도 할 수 있고 페인트 같은 데도 백색 세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맞춰갖고 금색에서 펄 반짝이나 반짝이 또는 돌가루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페인트 그런 돌 페인트 그렇죠. 다양한 느낌의 돌 페인트를 만들 수 있고 금색 페인트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색 페인트 이렇게 딱 칠하면 이렇게 백색 세면과 더불어서 핸드코트는 좀 약하거든요. 충격에 좀 이렇게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은 상대적으로 강한데 거기다 시멘트 몰탈까지도 섞어주는 이런 좀 강화 버전도 있다. 이거 시멘트 페인트 회사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 벽돌에다가 이렇게 기존 벽돌에다가 시멘트 벽돌에다 보도블록에다 이렇게 백색 세면을 좀 타설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타일을 붙여놓은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을 붙여놓거나 금속을 붙여놓거나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벽돌에다가 금색을 그냥 다양한 염색을 해서 돌들을 이렇게 입자 구조로 붙여주거나 이것도 가능하고 현모암도 되고 황토볼이나 황토 입자들도 됩니다. 그래서 황토볼이나 현모암 입자들을 금색에서 염색을 해서 들어간다. 펄 반짝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색 세면에다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좀 반짝반짝거리는 은색만으로도 괜찮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아스팔트, 아스콘 이렇게 구정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어떤 그 열반사체들을 가로로 넣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눈 같은 거 쉽게 녹는다. 이렇게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같이 넣어서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 개념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벽돌 위에 벽돌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조금 좀 더 낫거든요. 네네네. 벽돌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갖다 타설을 한다든지 벽돌 위에다가 벽돌 소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반 벽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저렇게 접착제로서 일반 다른 건 안 붙는데 백색 세면은 붙더라. 시멘트 몰타도 좀 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돌가루들 입혀 현무암도 되고 황토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내화벽돌 이런 시멘트를 좀 얇게 만들어서 하면 두께도 별 차이 없고 보도블록도 만들 수 있고 보도블록 같은 데 이렇게 타일을 인쇄해서 캐릭터 5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해가지고 보도블록 탁 깔아놓는다 그러죠. 말씀을 타일 인쇄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그한테 얹어주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거 얹어줘 캐릭터 모습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죠. 캐릭터 500가지 1000가지 해서 전 세계 포토존이 된다. 벽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벽에다가도 이렇게 캐릭터 5,000가지 만들어서 찍느라고 난리겠죠. 뭐 그런 거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있다. 벽에다가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안에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주면 조명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조명이 이론적으로는 전기가 들어가면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벽에 일반 플라스틱인데 캐릭터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캐릭터 타일이에요. 플라스틱 타일인데 딱 붙여놓거나 뒤에서 전기만 넣어주면 그래서 벽체 전체에서 또는 바닥 전체에서 조명이 들어가서 반짝반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거는 이제 저기 카페 창문에 붙여놔도 되고 어디다 벽에다 붙이든 바닥에 붙이든 간판에다 붙이든 그렇게 해서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제가 이렇게 식당 가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캐릭터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지 입간판에 있다든지 창문에 있다든지 조명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해서 캐릭터 500가지 1000가지 만들어서 그 동네는 완전히 캐릭터 식당 캐릭터 패션가리 이렇게 돼가지고 그 캐릭터 인형을 팔거나 캐릭터 상품을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도라르방 같은 것도 어둡고 칙칙하니까 얘를 그러면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펄 반짝이를 넣어주거나 또 백색 세면 같은데 이렇게 타설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석고보드처럼 위에다가 현무암가루를 붙여놓거나 이렇게 단가를 싸게 현무암가루도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 수십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도라르방을 갖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조명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 위에다가도 현무암가루를 타설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 파인더 이용해서 접착하면 되니까. 그래서 도라르방을 좀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거나 약간 좀 더 의인화 시켜가지고 슈퍼맨 옷을 입히거나 고민관을 수많은 청바지도 괜찮고 야자수로 꼽아주거나 시계를 같이 결합하거나 녹음기로 녹음기 아니라 이렇게 오디오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오디오 스피커 이것도 되고 뭐 다양한 인형으로 만들어가고 다양하게 좀 개구쟁이처럼 밝은 색깔로 가야 되거든요. 밝게 너무 칙칙하니까 100년 동안 이게 좀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밝게 만들고 얘들을 옷을 입혀놓고 인화시켜놓거나 다양하게 다른 캐릭터들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서 인형을 팔거나 캐릭터를 판다. 이 아이디어 개념을 제주도나 관광공사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100몇십 동안 불편함 없이 살아놓고 내가 얘기만 하면 제 기술을 자기 기술로 자기 돈으로 만들지 못해서 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자선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공짜로 달라 이런 식의 전화는 곤란합니다. 저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기술을 영리기업 그것을 판매 목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기술만 해도 제가 지금 10년 이상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근데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런 요구는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외국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하시지 마세요. 그건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녹음이 다 돼 있으며 그것을 강제적인 어떤 것으로 비출 수 있는 일정 수단으로 사인을 해라. 이딴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거부하니까요. 그런 만남 자체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그래서 기업에 팔면 되지. 자기 자신이 돈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라 저쪽 주라 월권 행위에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월권 행위에 범법에 사법처리 대상이죠. 그런 걸 어떤 누구라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안 가면 계약할 기업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그것을 부당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지 마시라. 정치인들과의 만남, 공무원의 만남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라도 기술을 이리 줘라 저리 줘라 뭐 나한테 줘 내가 그 자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구멍 뭐 그러면 그 엄청난 이익을 벌을 텐데 뭐 부당한 그 범법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법처리 당하고 그런 것을 왜 다른 데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줬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체 하지 마세요. 애국을 강조하든지 그런 거다. 저는 그냥 외국 기업에 팔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네. 저도 저 기술을 갖다 공개할 거는 많이 공개해서 많은 유익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저는 자선봉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그 영리기업, 철저한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기업이라는 것을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전화 받기도 싫으니까.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이제 뭐 미술품 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저도 되게 황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남이 기술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2019년도에 어학트 코드 10건 냈거든요. 그걸 기술을 판매 목적으로 개발한 거지 내가 누구 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제가 황당해합니다. 네. 벽돌 같은 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홈을 파서 동그랗게 홈을 중국에서 이렇게 해도 홈을 동그랗게 파시다 홈을 파가지고 시멘트 모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과에 부착용으로 들어가는 거 지진이 일어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랬더니 중국에 동그랗게 그거 제 기술인데요. 네. 아니 그러면 세모나게 파도 상관없지. 네모나게 별표망으로 파면 내 기술 아닌가. 홈을 파서 견고하게 다른 벽돌과 결합하게 하자. 이게 아니 물도 잘 안 샌다.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예요. 일반적으로는 모양만 잠깐 바꿔서 실질적인 내용은 홈을 파서 단단히 결합시킨 구조 아닙니까? 여기에도 할 수 있고 내화 벽돌이나 시멘트 벽돌 모든 벽체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티로폼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스티로폼 외피는 안에는 이렇게 스티로폼이고 백색 세면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백색 세면에 지금 시멘트 몰탈 백색 세면이 들어가야지 이게 만들어져. 색깔 맞추면 되죠. 시멘트 몰탈은 접착이 잘 돼. 스티로폼 같은 소재. 뭐 그 안에 강화 압축 스티로폼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딱 여기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 여기 백색 세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과 밖에 견고한 구조. 전체적인 경량이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색은 다가 염색을 해가거나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어요. 모든 벽돌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 소재 같은 것도 철사나 철망, 철근을 이용해서 벽체를 만들어서 주택, 콘크리트 주택, 조립용 주택으로 들어 바닥이나 이렇게 벽면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게 되게 단가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백색 세면을 쓰면 좀 더 견고한 벽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다른 주택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콘크리트 지진에 좀 약한데 좀 불안한데 조립식 그러면 이 둘 벽체와 벽체 사이다 바닥과 사이다 그러면 이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다시 한번 부어줘요. 그때도 백색 세면을 좀 부어줘서 견고하게 빨리 경화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조립식 주택이 약간 지진에 취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투사를 철근 이거는 마르는데 공기가 단축되거든요. 이건 이미 다 공장에서 벽체나 바닥은 제작되어 오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바닥으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밑에 바닥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 바닥을 일반 도로 깔 때나 이렇게 바닥을 갖다 천연 자갈까지도 넣어가지고 금색에서 당을 염색을 해가지고 정원의 바닥으로 큰 바닥을 아예 통째로 들어가거나 도로의 바닥으로 콘크리트 도로를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탁탁탁 나가지고 이렇게 쭉 콘크리트 단점이 도로의 단점이 공기가 너무 이렇게 안 되니 그래서 그것도 도로 모양으로 곡선으로 만들거나 직선으로 탁탁탁탁 10개, 20개, 100개 나가지고 콘크리트 도로 착 만들어. 그다 천연 돌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입자를 넣어주거나 금색에서 다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금색 알갱이 들어가면 금색 도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골드도록 이렇게 뭐 사파이어 색깔, 에메랄드 색깔, 다양한 색깔, 루비 색깔의 보석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스팔트에다가도 이런 가루들을 섞어서 보석도로를 만드시거나 건축물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파이어 색깔, 뭐 이렇게 보석, 루비 색깔, 에메랄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석 가루처럼 가공을 해서 진짜 보석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석자 유리로 해도 되고 플라스틱으로 해도 되고 소재는 다양하다. 그래서 탁탁탁 꼽아놓으면 보석집이 되잖아요. 보석집, 네, 골드집도 될 수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하우스로 가면 스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 가로 세로 이렇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이게 벽체, 바닥, 위과, 천장까지 다 분리를 해서 조립식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확장도 가능하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딱 만들어져서 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컨테이너 규격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스틸로 만들어 갖고 전기 배선 다 해주고 거기다 이제 단열재 종류로는 그냥 일반 단열재 아니면 뭐 이렇게 스티로폼 많으면 스티로폼 단열재 아니면 그 아까쯤에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콘크리트 불나면 이거 뜨거워서 달궈질 텐데 하는 느낌. 그럼 그럼 콘크리트 내가 벽을 갖다 같이 결합한 제품 해줄게.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벽돌 타설을 원한다고 벽돌 이렇게 물이 다 벽돌 붙여주기만 하면 돼. 벽돌만 집도 벽돌 만들어 줄 수 있어. 벽돌 바닥도 그것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전기 배선 다 하고 화장실은 갖다 놓으면 되니까 하수도라든지 이런 상수도 시설까지도 다 타설해서 조립만 하면 딱 되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런 것이 공기가 너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하우스의 단점을 딱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컨테이너하우스는 그 단점을 해결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스틸 컨테이너하우스지만 조립식으로 간다. 그래서 공기를 올 컨테이너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 배선, 화장실 같은 새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예 그냥 가서 다 만들어진 채 조명까지 해가지고 다 그걸 해준다. 난방까지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좀 틀리겠죠. 조립식으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공장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이런 이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공장 같은 거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조립식으로 와서 탁탁탁 조립을 해버리면 스틸 조립이 되는 스틸 어떤 창고 이런 것들이 금방 되거나 뭐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사나 철망 좀 가벼운 소재 기타 소재가 다른 거예요. 플라스틱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실도 괜찮고 합성소면 실에 금색에서 다가 이거를 갖다 부식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안에다가 대난방 뿌지 전체적으로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대난방 뿌리 구조를 무너지니까 뿌리 구조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이런 소재가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를 쓰시면 좋습니다. 건축물을 기초 타설 할 때 철근 콘크리트를 짐박듯이 옆에다 해도 되고 이렇게 갖고 하면 내진 구조가 된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좀 뭡니까 그 콘크리트하고 그럼 스틸집을 같이 결합할 수 없느냐. 콘크리트 그 벽체로 밑에 만들어주고 단가 맞춰주기 위해서 위에는 스틸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둥 옆에 무너지지 않게끔 기둥만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아니 그냥 밑에 바닥은 그냥 그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다 스틸을 해갖고 지진 같은데 취약한 이렇게 그래서 뭐 좀 단가별로 다양할 것 같아요. 바닥만 주는 애 밑에를 아예 그냥 콘크리트 집으로 하고 위에다가 스틸 집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애 아니면 기둥만 옆에 좀 불안한데 그러면 2층 3층도 우리 기둥까지는 다 해줄게 그러면서 기둥까지 해가지고 서로 이음구 기둥은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틸 집을 그 안에다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가볍잖아요. 스틸은.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싼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건축공법을 우리나라 건설회사나 중국 건설회사 전 세계에서 다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무단으로 하시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의 민영사를 갖고 있으며 기술 판매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뭐 달라고 보고 이거 일치하지 마세요. 네, 황당한 사람 그림 달라고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그림 달라는 것도 참 경험을 좀 이거 좀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일단은 그런 전화 일체 하지 마시라. 네네.